왕실문화작가 이상주입니다. 왕자 종친위 탐방 시간입니다. 세종대왕이 가장 총애한 여인은 누구일까요? 세종이 숨질 때, 세종이 승하할 때 마지막을 지킨 여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여인이 신데렐라의 신빈 김씨입니다. 세종대왕과 신빈 김씨의 왕자 영예군에 대한 풀 스토리를 말씀드립니다. 만백성의 어버이인 왕은 한 시족의 시조가 될 수가 없습니다. 이를 제왕불감기조라고 합니다. 이에 따라 각 왕자를 파시주로 하는 종친위가 성립이 됩니다. 세종대왕신문은 왕실의 뿌리를 두고 건실한 시민문화를 형성하고 있는 각 왕자 종친위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는 세종대왕과 신빈 김씨의 왕자인 영예군에 대한 이야기를 14가지로 소개합니다. 영예군 풀스토리입니다. 첫 번째, 세종왕자 영예군 이름에 담긴 고귀한 품격을 알아보겠습니다. 영예군 파의 파시조인 영예군은 세종대왕의 17번째 아들입니다. 어머니는 신빈 김씨죠. 세종은 18남 4녀를 두었습니다. 영예군은 세종 17년 1435년 3월 20일 태어나 성종 8년인 1477년 5월 5일에 세상과 이별을 했습니다. 향년 43세의 젊은 나이였습니다. 초휘, 첫 이름은 장이고 박균휘, 두 번째 이름은 당, 자는 옹지, 시호는 안도입니다. 휘인, 장은 마음을 모으고, 마음을 모으는 호를 의미하고, 당은 옥을 뜻합니다. 장과 당은 왕자의 이름을 의자, 한자로 짓는 관례를 따른 것입니다. 또 글자에 음을 취한 것으로 깊은 의미는 붓으로, 부수에 담겨 있습니다. 세종은 18명의 왕자의 이름에 모두 구슬옥, 부수를 넣어 금지, 오겹임을 표현했습니다. 자인, 옹지도 세종의 아들, 돌림자인 갈지자를 넣어 귀한 인물임을 담았습니다. 시호는 인물에 대한 평가죠. 조선시대 시법에 쓰는 글자는 모두 301자입니다. 그 중에 안은 화합을 좋아하여 다투지 않는 것이고, 토는 천수를 누리지 못하고 중년의 삶을 마감한 것을 뜻합니다. 이처럼 영예군의 여러 이름에는 고귀한 품격과 안타까움이 흐르고 있습니다. 두 번째, 영예군과 왕자의 출생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선조 13년인 1580년 11월 1일 실록의 기사입니다. 조종조에는 대궐의 법이 지나치게 엄했다. 조종조에는 옛 임금 시절에는 대궐의 법이 지나치게 엄했다. 후궁이 잉태하면, 후궁이 아이를 가지면 친정집으로 보내 분만하게 하였다. 아이를 낳게 하였다. 그런데 이때에 이르러 김씨와 정씨가 잇따라 산고병으로 숨졌다. 치료에 실수를 의심한 임금은 후궁이 잉태하면, 아이를 가지면 대궐 안에서 출산하게 하는 법령을 만들었다. 선조 때 후궁 2명이 출산하다 각각 숨지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이에 선조가 후궁도 대궐에서 아이를 낳도록 지시한 조선왕조실록의 기사입니다. 이 실록 기사는 선조 이전까지는 후궁은 궁궐, 대궐 밖에서 아이를 낳았음을 의미하는 것이죠. 후궁의
궐박 출산은 고려시대의 유습입니다. 고려시대에는 처가살이를 하는 남귀, 여가 결혼 형태였습니다. 남자가 여자의 집에 가 살림을 차렸죠. 그러나 조선 건국 세력은 시집살이인 친형을 권장했습니다. 신랑이 여자 집에 가 신부를 데려와 남자 집에서 혼인하고 사는 것이죠. 풍속 변화를 위해 왕실에서부터 친형을 적극적으로 실시했습니다. 그러나 문화는 하루아침에 바뀌지 않죠. 왕실에서 친형을 하고 왕비와 세자비는 궁궐에서 출산을 하게 했습니다. 반면에 조선 초의 후궁은 출산 장소가 그때그때 달랐습니다. 대궐에서 아이를 낳기도 하고 사가로 나가 출산을 하기도 했습니다. 세종대왕의 왕자 영예군의 어머니는 신빈 김씨입니다. 조선 전기관념을 따르면 후궁인 신빈 김씨는 대궐을 나가서 영예군을 낳은 것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영예군은 경복궁에서 태어났습니다. 세종실록 17년 3월 20일 실록에 나와 있습니다. 이날 밤에 왕자가 태어났는데 어머니는 후궁 김씨다. 곧 영예군 장이다. 라는 문구에서 알 수 있습니다. 기사의 원문은 시야, 왕자 생, 모, 후궁 김씨, 즉 영예군 장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조선 초에 조선왕조실록은 소소한 것까지도 정말 특징이 있었습니다. 반면 개국 초기를 지나면 사소한 것은 배제하고 정형화된 글을 쓰는 경향을 보입니다. 태조, 정종, 태종, 세종실록은 세세한 것까지 다 기록했습니다. 만약 영예군이 궁 밖에서 출생했으면 장소를 사가로 적시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출생지가 궁궐이라면 사관의 입장에서는 장소를 표기할 필요가 없죠. 조선 건국 후 정비된 법도에서는 정궁인 중전과 세자빈만 대궐에서 출산할 수 있었습니다. 후궁은 선조 때부터 궁궐에서 아이를 낳게 됩니다. 하지만 태종, 세종 때에는 왕실의 출산 제도가 완전히는 정비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세종이 등극한 후에도 신빈 김씨가 낳은 익현군과 해빈 양씨의 왕자인 수춘군이 경복궁에서 태어난 이유입니다. 이 무렵부터 후궁은 점차 궐박해 친정으로 나가 아이를 낳게 됩니다. 기록과 당시 왕실 출산 문화로 볼 때 영예군은 대궐에서 출생한 것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왕자들의 군호를 짓는 원칙입니다. 영해군, 광평대군, 이명대군, 영흥대군, 계양군, 밀성군, 양녕대군 등 왕자들의 군호를 짓는 방법을 말씀드립니다. 세종 24년 1442년 1월 6일 실록의 기사입니다. 장을 영해군으로 삼았다. 이 장위 영해군. 세종은 17번째 낳은 아들에게 유의자 한자의 이름과 군호를 내렸습니다. 이름은 장이고 군호는 영해군이죠. 군호는 8살에 받았고 이름인 휘는 4살 이전에 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4살 때 조성된 경상북도 성주의 세종대왕자 태실에 휘인 장이 보이는 데서 알 수 있습니다. 유의자의 이름과 군호는 왕위, 계승권자임을 상징하죠. 조선이 안정된 태종 이후 왕위 계승권자는 단종을 제외한 모두가 한 글자의 이름을 가졌습니다. 반계혈통으로 임금이 된 선조, 넓은 의미의 왕족인 철종과 고종, 반정으로 임금에 오른 인조의 첫 이름은 두자였는데 왕위에 오르면서 유의자 한자로 바꾸었습니다.
이는 조선의 독특한 기휘제도, 이것을 피휘제도라고도 하죠. 기휘제도에서 연유됩니다. 왕은 거룩한 존재이기에 이름을 함부로 불러도 글로 써도 안 됩니다. 백성의 이름을 지을 때도 왕과 연관된 단어는 피해야 했습니다. 이는 필연적으로 백성의 삶에 많은 불편을 가져오게 되겠죠. 왕실에서는 이 같은 문제점을 최소화시키기 위해 왕위 계승권자의 이름을 실흥에 거의 쓰이지 않는 한 글자로 지켜둡니다. 잠재 대권 후보인 영해군의 첫 이름을 장으로, 즉 한자로 한 이유입니다. 조선에서는 정궁, 왕비소생 왕자는 대군으로, 후궁이 낳은 왕자는 군으로 봉합니다. 봉군 나이는 보통 6살에서 10살 사이죠. 세종대왕은 7살에서 14살 사이에 아들들을 모두 봉군을 합니다. 밀성군이 7살, 영해군과 광평대군, 금성대군이 각각 8살에 군호를 받습니다. 안평대군은 11살, 수양대군은 12살에 호를 하사받습니다. 한남군은 14살에 봉군이 됩니다. 왕자의 군호는 유유가, 즉 어머니와 연관이 있습니다. 이는 세종대왕의 왕자인 밀성군의 구대손 이휘지가 올린 상소에서 엿볼 수 있습니다. 이휘지는 의정 시절인 정조 4년 1780년 8월 15일에 사도세자 손자인 완풍군 이준우 봉군 논의 때 종친의 작호는 반드시 그 의가 성씨의 관향을 따르는 것이 예라고 회의석상에서 밝힙니다. 정종의 왕자인 덕천군, 수도군, 금평군 등이 의가 원칙에 부합됩니다. 세종과 신빈김씨 소생의 6 왕자는 전국에 지명을 군호로 받았습니다. 큰아들은 인천 지역인 계양군으로, 둘째 아들은 경남 창원 일대인 의창군으로 봉군이 됩니다. 셋째 아들은 경남 밀양인 밀성군으로, 넷째 아들은 강원도 양양인 익현군으로, 다섯째 아들은 경북 영덕인 영해군으로, 여섯째 아들은 전남 담양인 담양군으로 각각 봉군이 됩니다.